네,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 우주가 탄생한 137억 년의 역사를 함께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우주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는 자신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우주, 태초의 시작부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존재하기까지 이 한번 긴 역사들을 함께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는 137억 년이 됐다고 하죠. 이 처음에 137억 년 전에 이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고 전자와 양성자와 광자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빅뱅에서 38만 년이 경과한 후에 이 자유전자가 이 양성자의 궤도전자가 되면서 이 수소 원자가 처음에 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빅뱅 후 대략 5억 년이 지나서 이 수소와 헬륨 원자가 중력으로 모여들면서 이 수소 원자의끼리 핵융합을 해서 이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45억 년 전, 이 태양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드디어 이 지구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미행성들의 물 분자들이 이 최초의 지구의 바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단세포 생명체들이 바다 표층수 영역에서 처음에 광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는 이 물을 분해해서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산소 기체가 이 바다 위로 이 대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육지에서도 이 생명체들이 살게 되었고 이 육지에서 드디어 1000만여 종에 이르는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이 파충류에서 처음으로 신피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신피질이라는 거는 감각지각, 인지하는 것, 운동명령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처음으로 파충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유류로 진화를 하면서 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서 지금 인간의 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뇌의 발달, 이 뇌가 생겨나게 된 것은 이 정말로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뇌가 인지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목적지향성,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동물과는 달리 무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구상해내고 또 가상의 현실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특정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경험들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른 종보다 더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 다 호모사피엔스가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전체를. 그와 같이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어떤 배웠던 것, 지식들을 이 후대에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었고 이 후대에서는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언어로, 책으로 전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더 발전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의 발달, 지금 또 뇌과학이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교정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멘탈 강화 훈련법 이런 많은 것들 자기 개발에서부터 이 생각을 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게 양자물리학까지 맞물려서 지금 되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37억 년이나 된
이 장구한 세월의 이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되게 경이롭지 않나요? 이 과정들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이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본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정말 태어난 게 이게 어떤 확률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를 좀 먼저 인식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나 어떻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뇌과학이 발달하고 마인드가 발달했다고 해서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사실상 우리의 주도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죠. 즉,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떤 것은 장점이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것은 부족해서 더 배워야 되고 머리카락은 어떤 색이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야 되고 이거를 내가 다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정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빅뱅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문인지 우리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원자와 그런 그 수소들이 형성이 되고 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와 바다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고 그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 여기까지 과학적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즉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뇌와 생각하는 이 기관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가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새 DNA 다 밝혀져 있죠. DNA 안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의 그 영어의 4글자, 이 글자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이나 어떤 이런 유전적인 특질이 발현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재능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나의 재능은 노래하는 거야. 짠! 노래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내고 발전시키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모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죽기 전에 우리 그런 생각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내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고 치열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라고 물어보니 나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가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참 삶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것, 그게 왜 후회가 된다고 할까요? 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인드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멋지고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난 뭐 아주 뭐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할 거야. 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소망이라면, 머리에서 나온 거 말고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에서 그게 정말 우러나온 거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고 추진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그거를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예, 물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뭐 순탄하게 술술술술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누가 물어보면 대부분은 둘 중에서는 무언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너는 뭐 하는 게 좋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난 노래하는 게 좋아.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아이가 발견하게 돼서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힘든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겠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든지 특정한 것들이 나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게 심겨져 있고 그 사람만의 법이 다 따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이 나에게 심겨진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질이라는 것도 물론 뭐 노력을 통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고난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죠. 타고난 것도 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같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잘하게 되거나 흥미를 느끼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던 누구를 만나게 되던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태도를 올바르게 해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좀 더 나은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내면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가면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서는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죠.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나 내면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결혼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하라고 해요. 남들 다 결혼했는데 나만 안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네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점점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다 직관이라고 있죠. 이 내면에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만 진정한 내가 이 삶에 태어난 이유와 또 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대로 살아가는 게 되겠죠. 아무리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게 물고기라면 물에서 살아야지요.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고기인데 남들이 산이 좋대, 산에서 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인드로 나 산에 갈 거야. 네, 산에서 삽니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비유니까 산에서 삽니다. 이 그 부들부들한 비늘이 산의 나무에 긁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긴 삶을 살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뒤늦게 그 나로 살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게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어떤 이런 에센스, 울림을 조금이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당장 때려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니라는 이 느낌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좀 휴식도 취하고 좋은 경치가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자연환경에 가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휴식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네.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그냥 뭐 읽고 싶은 만큼 책 읽고 보고 싶은 만큼 유튜브 보고 이런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 환경에서 뭐 진짜 예를 들어 제주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게 되어 있죠. 삶 자체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나이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이 힘든 것들이 좀 다가오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지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에 또 힘든 삶을 사느라 지금까지 버텨오시고 또 살아오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정말 누구한테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나만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그런 아픔들 또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기억들이 또 여러분 안에서 잘 정화가 되고 또 치유가 되어서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가 아이 때 그 반짝반짝했던 그 이 눈에서 천사가 그냥 눈망울이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당신 또 이 삶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또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자신 내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성의 빛을 또 스스로 깨우실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번 삶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